너의 마지막 수학 미적분 122 등비급수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급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수열을 무한히 다 더하면 그 무한히 다 더하는 것을 급수라고 하고, 그 급수가 수렴할 때도 있고 발산할 때도 있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수렴하는 상황이 되겠죠. 이거 좀 뜯을게요. 필. 근데 그 급수를 우리가 어떻게 구했나 생각을 해보면 n번째까지 합을 구하고 거기서 n을 무한대로 보내서 우리가 급수의 값을 구했죠. 급수에서는 그 값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급수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잊지 말아야 해요. 뭐냐면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an, 이것이 수렴을 하면, 무슨 값이건 수렴을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만 합니까? 엄청 중요한 얘기죠. 급수가 수렴을 한다. 그러면 맨 마지막 놈은 어딜 향해 가야만 하느냐? 0을 향해 가야만 합니다. 이게 이제 급수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이제 우리는 이제 계산과 이 특징에 대한 얘기를 저번에 나눠봤고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등비 급수를 배우게 될 거예요. 급수가 수열의 무한 합이지 않았습니까? 등비 수열은, 등비 급수는 얘도 급수니까 수열의 무한 합이죠. 근데 앞에 등비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등비 수열을 무한히 더한 것을 우리가 등비 급수라고 합니다. 등비 급수. 등비 수열의 무한 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발산은 별로 안 궁금해요. 그러니까 발산하면 그냥 하는가 보다라고 하는 거죠. 수렴하는 상황이 궁금하고 구체적으로 수렴하는 값을 구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등비 수열을 보면요. 초항 곱하기 아래 n-제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괜찮으세요? 이때 Sn 등비 수열의 합의 공식 1-r분의 초항 곱하기 1-r n제곱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이에요. 그렇죠? 그럼 등비 급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r분의 a 곱하기 1-r n제곱인 거예요. 얘가 수렴을 하려면 r의 범위가 어때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얘가 관건이죠. r의 n제곱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가 됩니까? 몰라요. 몰라요. 범위를 나눠봐야죠.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이 어떻게 나뉘는지 우리가 이미 공부해보지 않았습니까? r의 범위를 어느 값을 기준으로 나눠봐야 됩니까? 1과 -1 해서 사이값이냐 바깥값이냐 1이냐 -1이냐. 그래서 만약에 r의 절대값이 말이죠. 그 이제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r 값이 -1과 1 사이에 있으면 얘는 뭐가 됩니까? 0이 되죠. 근데 만약에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그러니까 r이 1과 -1의 바깥쪽에 있으면, 그러니까 r이 -보다는 작거나 또는 r이 1보다 커버리면 얘는 발산하죠. 무한대가 되거나 아니면 무한대급의 진동을 하는 거죠. r이 1이면요? 1이 됐죠. r이 -1이면요? 1-1이 진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r이 -1이면 무한대 거듭제곱이 되면 이 무한대가 짝수일지 홀수일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1-1 계속 진동한단 말이죠. 얘도 발산이에요. 진동인 거죠.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런 꼴에서 이게 수렴을 하려면 R은 마이너스 1보단 크고 1보단 작거나 같다라고 우리가 조건을 기억했었단 말입니다. 돌아와서 이걸 보죠. 이게 발산하면 얘 발산합니다. 그러니까 1과 마이너스 1에 바깥치워도 안 되고 마이너스 1이어도 안 됩니다. 1과 마이너스 1의 사이면 얘는 뭐가 됩니까? 0. 그럼 얘는 수렴하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자, 이제 등비수열의 구조 중에 하나이긴 하죠. 얘는 R이 1일 때도 수렴하잖아요. 얘 R이 1이면 수렴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1이 되죠. 1 빼기 1, 분자는 0인 것 같지만 분모가 뭐가 됩니까? 0이 됩니다. 0이에요. 그럼 0분의 0꼴이죠. 그럼 다시 돌아가 봐. R이 1이라. 그럼 얘는 계속 초항이야. 초항을 무한히 더해 나가는 거야. 그럼 수렴하겠니? 발산이야. 괜찮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체크해 보는 겁니다. 아,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무엇이 되느냐?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과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아도 됐지만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요? 얘도 안 된다는 거죠.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약간 이상한 구조이긴 하지만 초항이 0이 돼버리면 됩니다. 괜찮으세요? 그럼 그때의 그 수렴 값은 뭐가 될까? 이걸 보면 되죠. 이런 상황이라면 얘 뭐가 됩니까? 0이 되죠. 그렇죠? 그럼 그때의 등비급수의 수렴 값은 이런 상황에서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등비수열 초항 곱하기 아래 n-제곱 얘는 뭐가 되느냐? 이게 0이니까 1-r분의 a가 분배되면 그냥 곱하기 1만 하니까 a가 되는 거죠. 1-r분의 a라는 얘기죠. 어떨 때?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0점 샬라샬라일 때 초항이 0이면 이때는 그냥 수렴값은 무조건 0이겠죠. 실제로 다 0만 더한 거니까. 이때는 그냥 0이겠죠. 진짜 0을 더한 거니까. 이건 뭐 거의 나올 일은 없을 테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공식인 겁니다. 앞으로 가장 많이 보게 될 공식입니다. 등비급수는 초항이 0인 그런 독특한 경우가 아니면 결국에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얘만 수렴을 합니다. 수렴값은요 1-i분의 a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 급수를 구할 때 n번장까지 합을 구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과정 자체가 공식 하나로 다 생략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n번장까지 합을 구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내서 결국에 나온 게 이거니까. 괜찮으세요? 같은 원리이긴 하지만 등비급수는 우리가 굳이 n번장까지 합을 안 구해도 됩니다. 곧바로 1-i분의 a다. 매우 중요한 공식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이 공식이. 그래서 우리 앞으로 등비급수다. 그러면 빨리 공비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항을 알아내는 거죠. 항의 개수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무한히까지 더하는 거니까. 그러면 1-i분의 a다. 라고 급수를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말이죠.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점점점 있는 겁니다. 등비급수네요. 그죠? 점점점이니까 무한히 더했다는 거거든요. 초항은 얼마예요? 1. 공비는 얼마입니까? 2분의 1입니다. 그럼 얘는 수렴하는 등비급수입니까? 그렇죠. 수렴하는 등비급수죠. 그죠? 그러면 얘는 갖다가 수렴값은 1-r분의 a 1-r 2분의 1분의 a 이렇게 한다고. 2분의 1분의 1 2 곱하면 1분의 2니까 2 나온다는 거죠.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편해.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해 볼게요. 칠판 좀 지우겠습니다.
선생님 예전에 등비 수열 할 때는요, 선생님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곱하기 r의 n-고 얘네들 수렴 조건을 따로 따지셨었는데 얘는 왜 안 따져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얘도 어쨌든 초항이 r, 공비가 r인 거예요. 얘는 초항이 a, 공비가 r. 초항이 따로 있을 뿐인 거죠. 그 실은 이때도 이 둘이 구분 지어질 필요가 원래는 없는 건데 저기서 한 번 더 구분을 지어보긴 한 거죠. 초항이 따로 있을 경우에 초항이 0인 경우가 새로운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 됐던 거죠. 여기서 이제 그런 걸 따져보기도 했고요. 이거 하나면은 얘도 같이 따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런 거는 A가 R과 똑같은 경우에 불과한 거죠. 괜찮습니까? 자, 결국에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리고 초항이 0이다. 초항이 0인 경우는 거의 나올 일이 없겠죠. 하지만 가능하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수렴하는 값은요, 1-r분의 a다. 자, 지우겠습니다. 여기서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긴 한데, 뭐 또 얘기하니까 안 하고 지나가기 약간 그렇긴 한데. 그 이제 뭐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 이렇게 있으면 초항도 r, 공비도 r이니까 그냥 수렴 조건은 이것만 따지면 된다는 거죠. 여기다 그냥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다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r의 n제곱, 그리고 리미트 n이 1에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 각각의 이제 수렴 조건을 따져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a 곱하기 r의 n-1제곱,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시그마란다, 죄송해요. 이제 급수고, 등비급수고, 얘는 이제 등비 수열의 극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r의 n-1제곱. 각자의 수렴 조건을 따져보도록 할게요. 얘와 얘의 가장 큰 차이는, 얘는 공비가 1이어도 수렴을 하는데, 얘는 1에서 수렴을 안 한다는 거죠. 얘의 수렴 조건은 r이 마이너스 1보단 크고 1보단 작거나 같아도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1보단 크고 1보단 작아야만 한다. 공비가 1이면 수렴을 안 한다. 괜찮습니까? 이 경우 1이라면 계속 1이잖아요. 그걸 무한히 더해 나가니까 발산을 했겠죠. 이때는 이제 등비 수열의 극한에서는 공비의 조건은 똑같아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여기에 이제 초항이 따로 있으니까 초항이 0일 때도 수렴을 했는데, 이런 구조의 등비급수는 공비는 이제 여기 위에서의 차이가 똑같은 거죠. 마이너스보다 크고 1보다 작다. 1은 포함을 안 합니다. 근데 초항이 0인 경우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죠. 초항이 0이면 실제 0이니까 결국엔 수렴하게 됐겠죠. 자, 거기 필수 예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6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론 등비급수는 계산이 좀 더 편해요. 그냥 급수는 일반항도 구하고 그걸 n번째까지 더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내고 부분 분수도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등비급수는 이제 그런 게 없다는 거죠. 필수 예제 6번의 1번 보시면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4의 n-1제곱 분의 1 더하기 2 n제곱 이렇게 있어요. 선생님, 이건 등비수열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지수가 다 이렇게 있죠. 얘는요,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4의 n-1제곱 분의 1 더하기 4의 n-1제곱 분의 2 n제곱 이렇게 두 개의 등비수열의 합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각각의 수렴을 해야지 이걸 분리할 수가 있겠죠. 얘 수렴합니까? 이 등비 급수의 수렴을 우리가 따지는 거죠. 공비 봐야 돼요. 공비가 뭡니까?
4입니까? 이렇게 썼지만 사실 이제 이거는 1은 몇 거듭제곱을 해도 1이니까 4분의 1의 n-1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공비는 뭡니까? 4분의 1이죠. 초항은요? 1이죠. n에다 1 넣어보면 돼요. 만약에 좀 헷갈린다. 그러면 n에다 1 넣어보면 초항. 그리고 n 밑에 있는 그 밑이 공비인 겁니다. 이런 더하기 빼기 같은 건 상관이 없죠. 얘도 보겠습니다. 얘는 보시기에 공비가 뭐가 됩니까? 자, 보세요. 4의 n-1제곱, 여기 2n제곱 있죠? 여기 마이너스 1이 헷갈리시죠? 근데 마이너스 1이라는 건요, 여기 보시면 4분의 1 곱하기 4의 n제곱, 2n제곱 이렇게 있어요. 이거 4, 4 곱하면 얘는 이제 4 돼 있고, 여기는 4의 n제곱, 2의 n제곱. 4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이에요. 결국 n 밑에 있는 건 뭐예요? 2분의 1이죠. 근데 여기서도 알 수 있었어요. 이런 거 무시해도 돼요. 어차피 그냥 어떤 수가 곱해진 거란 말이죠. n거듭 제곱이 곱해진 건 아니에요. 결국에 4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이니까 4분의 2, 즉 2분의 1이 공비다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굳이 이런 꼴로 꼭 바꿔볼 필요가 없어요. 결국 n 밑에 있는 수가 공비다 이겁니다. 초항은요, 굳이 이런 꼴로 안 바꿔도 돼요. n에다 몇 대입해보면 돼요? 1 넣어보면 돼요. n에다 1 넣어보면요, 얘는 4의 0제곱이니까 1입니다. 이건 2입니다. 즉 1분의 2, 2인 거예요. 초항은 2입니다. 그럼 얘도 수렴, 얘도 수렴을 하죠. 뭐 첫 문제니까 좀 자세히 써본다라면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이제 4분의 1의 n-1제곱 더하기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4의 n-1제곱분의 2n을 이렇게 분리해서 계산해서 더하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아까 얘 봤죠? 초항은 1이고 공비는 4분의 1이에요. 그럼 이런 등비급수의 계산 결과는 결국엔 뭐가 되느냐? 등비급수 계산 결국 뭐가 되느냐? 1-i분의 a라는 거죠. 선생님 얘는요? 이건 초항도 r인 거잖아요. 1-i분의 a인데 초항도 a니까 초항도 r이니까 얘는 r 쓰면 되겠죠. 뭐. 그냥 이거 하나만 알면 되겠네. 괜찮습니까? 자, 얘의 급수 결과는 1-공비 r분의 4분의 1분의 초항은요 1이었어요. 더하기 얘는요 1-공비 2분의 1이었죠. 초항은요 2였어요. 이거 4분의 3이죠. 역수하니까 얘는 그러면 3분의 4가 됐겠군요. 2분의 1분의 2네요. 2 곱하면 얘는 더하기 4가 됐겠습니다. 3분의 4 더하기 4, 이건 3분의 12니까 3분의 16이 됐겠네요.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 오른쪽에 본 문제들이 또 막 있죠. 거기 필수 예제 6번의 두 번째 것도 보겠습니다. 여기다 볼게요. 보시면 두 번째 거 보시면 여기 좀 복잡해 보인다, 그지? 어이구야. 문제 수를 좀 줄이면서 굉장히 압축된 문제들을 놨더라고요.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간다. 2의 n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있어요. 이건 엄밀히 말하면 등비수열이 깔끔한 등비수열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왜냐면 더하기 빼기가 있으니까요. 이거 분배해야죠. 괜찮습니까? 분배하시면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 2의 n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이 됐겠죠.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이거는 지수에 n이 없잖아요. 얘는 그냥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이 급수를 구할 건데 다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있네요. 그럼 얘는 각각이 수렴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수렴값 계산해서 빼기 하면 돼요. 그럼 수렴값을 구할 때 필요한 건 초항과 공비입니다. 여기 공비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죠. n 밑에 있는 거. 초항은 얼마입니까? 그쵸. n에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됐겠죠. 여기는 공비 얼마입니까? 그쵸. 마이너스 3분의 1.
초항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죠. 괜찮으세요? 자, 이제 계산해 볼게요.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있었지만 이렇게 좀 치우고 얘는 이제 1 마이너스 공비 그럼 플러스 3분의 2가 되겠네요. 분의 초항 마이너스 3분의 2 됐겠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공비 그럼 얘를 빼니까 더하기 3분의 1 됐겠죠? 초항 마이너스 3분의 1 한 겁니다. 여기 계산하면 땡이에요. 이거 3분의 5죠. 3, 3 곱하면 3분의 5니까 여기는 이제 5가 됐고요. 여기 3 곱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이건 이제 3분의 4죠. 3, 3 곱하면 여기는 4가 됐고요. 여기는 3 곱하니까 여기 마이너스 2 됐습니다. 더하기를 됐겠네요. 결국 그죠? 20으로 통분해야 되겠네요. 4, 4 곱하면 20분의 마이너스 8 5 곱하면 20분의 5네요. 마이너스 8 더하기 5니까 마이너스 20분의 3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소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등비수열이라면 초항과 공비가 뭔지만 구하면 땡이다. 그러고 나면 1-r분의 저 공식을 쓰면 계산할 수 있다. 자, 거기 세 번째 주연이가 좋아하는 삼각함수가 나왔네요. 자,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삼각함수입니다. 자,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의 n제곱 곱하기 사인 2분의 n파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삼각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요, 주기성이 있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뭐 여기도 이런 게 또 있긴 하겠지만 이게 뭐 아마 주기성이 있을 거예요. 반복되는 패턴. 그래서 몇 개를 써보면 이게 어떠한 식의 수열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전에 사인 값을 제대로 알려면 사인 그래프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게 제일 좋겠어요. 사인 그래프 x축, y축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죠? 2파이, 파이, 1 여기는 이렇게 마이너스 1 이 자리는 0과 파이의 중간 지점이니까 2분의 파이 여기는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2분의 3파이가 됐겠네요. 괜찮습니까? 이게 이제 y는 sin x 그래프예요. 이거 엄청 뭐랄까요? 중요하고 또 기본적인 것이죠.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삼각함수가 들어가는 어떤 그 수열이 등장을 했다. 그럼 당황하지 말고 몇 개 적어 보시면 돼요. n에다 1 넣어볼게요. 1 넣어보면 여기 이제 2분의 1이죠. 이제 시그마까지 해서 제가 몇 개 적어볼게요. 2분의 1 있고요. 1 넣어보면 2분의 파이죠. 사인 2분의 파이가 얼마예요? 1이에요. 1입니다. 더하기 2 넣어보면 얘는 이제 4분의 1 됐죠? 2 넣어보면 뭐가 돼요? 2분의 2 파이네요. 그럼 사인 파이는 얼마예요? x가 파이면 0입니다. 사라져. 0 지울게. 3 넣어보면 여기 이제 8분의 1 됐죠? 2의 2분의 1의 세제곱 됐죠? 그리고 여기 이제 3 넣으면 2분의 3파이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된 겁니다. 4 넣어보면 여기 4 넣으면 여기 이제 2분의 2파이, 2분의 4파이, 2파이네, 그죠? 2파이 얼마예요? 빵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말이죠. n이 1일 때에는 1, 2일 때에는 0, 3일 때는 마이너스 1, 4일 때는 0.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그 와중에 얘는 2분의 1에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이 반복되는 거죠. 처음에 2분의 1, 다음에 2분의 1의 제곱은 얘 때문에 사라졌고, 2분의 1의 세제곱은 얘 때문에 남았고, 2분의 1의 4제곱은 사라졌고, 2분의 1 5제곱이 이제 남는 거죠. 더하기 2분의 1 5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1 6제곱 또 0 됐겠죠. 2분의 1 7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7제곱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갈 때마다 뭐가 곱해졌어요? 근데 부호가 마이너스가 됐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 곱해진 거예요. 2의 제곱분의 1 곱해진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1로 갈 때는요. 또 마이너스 4분의 1이 곱해진 게 맞죠. 왜냐하면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요. 또 마이너스 4분의 1 곱해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몇 개를 적어보고 났더니
얘도 등비급수인데 공비가 뭐가 된 거냐? 마이너스 4분의 1이 됐더라. 초항은 뭐냐? 보시면 알잖아요.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 급수의 결과는 1 마이너스 공비 마이너스 4분의 1. 그럼 여기 결국 더하기 4분의 1 됐겠죠. 분의 초항 2분의 1 된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4분의 5네요. 4, 4 곱하면 분모는 5가 됐고요. 4 곱하면 여기는 2가 됐겠네요. 답은 5분의 2가 됐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칠판 좀 지우겠습니다. 저걸 충전하면서 찍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지금 또 불안하네요. 저번에도 엄청 불안했거든요. 7%가 남아가지고 똥줄 타는 줄 알았는데. 자, 현재 이제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a 곱하기 r의 n-1제곱 수렴 조건은 r이 마이너스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된다. 또는 초항이 0이면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리고 그 수렴 값은요.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로 갈 때 a 곱하기 r의 n-1제곱 수렴 값은 1 마이너스 1분 a다 라는 거. 이 두 개를 지금 계속 가는 겁니다. 필수 예제 7번에 1번입니다. 7번에 1번 보시면 급수 1 더하기 3분의 x 더하기 9분의 x 제곱 더하기 27분의 x 세제곱 점점점의 합이 1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x를 구하래요. 일단 합이 존재하죠. 그 얘기는 수렴했다는 얘기입니다. 등비급수네요. 그죠? 초항은 얼마인가요? 1. 공비는 얼마인가요? 3분의 x죠. 그럼 얘는 어떻게 나왔을 것인가? 이 10은 어떻게 나왔을 것인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으로 나왔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로 x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3으로 통분하면 3 빼기 x분의 1이고요. 3, 3 곱하면 3 빼기 x분의 3입니다. 그게 10인 거잖아요. 양변에 3 마이너스 x 곱하면 좌변은 30 마이너스 10x가 됐고 우변은 3이 됐네요. 그러면 10x는 27이니까 x는 10분의 27이 된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제가 7번만 풀고 아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구나. 아 그럼 마저 해야지. 자 잠깐 끊어갔다가 가려고 했는데 몇 개 안 남아서 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7번에 2번 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2래요. 초항이 2랍니다. 그리고 그런 등비수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an 값이 4다 이랬을 때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an의 제곱은 뭐가 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얘가 4면 얘는 제곱이니까 16이에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시그마는요 곱하기는 보존이 안 돼요. 그 제곱이 그대로 반영이 절대 안 됩니다. 얘를 구하려면 보세요. an이 등비수열이니까 an 제곱도 얘도 등비수열일 거예요. 얘의 급수를 구하려면 얘의 초항과 얘의 공비를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얘의 초항과 얘의 공비를 알아야 했을 겁니다. 초항은 2라고 그랬죠. 그럼 이것의 공비를 제가 모르니까 r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r을 구할 수 있는 힌트가 나온 겁니다. 여기 4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이 4가 나오게 되는 식이 말이죠. 1-r분의 초항. 초항이 2라고 얘기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러면 양변에 1-r 곱하면 4-4r이 2가 됐고요. 4r이 2니까 r은 2분의 1입니다. 그럼 자 보세요.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초항 2, 공비 2분의 1이었던 겁니다. n-1제곱. 그럼 이제 an의 제곱은요? 여기도 제곱한 거니까 얘 제곱됐고요. 얘도 제곱했죠? 그럼 제가 이 제곱을 여기 안에도 넣어볼게요. 여기 그러면 4분의 1에 n-1제곱 됐죠. 그럼 얘의 초항은 뭐가 된 겁니까? 4가 됐네요. 그쵸? 얘의 공비는 뭐가 된 겁니까? 4분의 1 된 거죠. 괜찮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초항과 공비를 구하고 나면 제곱을 하면 초항도 제곱이 되고 공비도 제곱이 되긴 하네요. 근데 그렇다고 이 급수 결과가 제곱이 되진 않죠.
자, 왜냐면 이 공식이 이건데 얘 제곱했다고 전체가 제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1은 그대로 있고요. 그죠? 또 이제 이게 제곱됐다고 해도 이 전체의 제곱은 제곱이 아니지 않습니까? 괜찮나요? 자,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할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an의 제곱은요. 얘가 이제 초항이 4,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급수니까 1 빼기 공비분의 초항 했다 이거죠. 그러면 4분의 3분의 4니까 4, 4 곱해서 3분의 16이 나왔다 라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자, 거기 필수의 이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좀 지울게요. 자, 필수의 이제 8번 보시면 이 앞에도 계속 강의를 촬영을 해가지고 배터리가 약간 빠듯하네요. 자, 필수 예제 8번입니다. 9번, 8번이었죠.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x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2분의 x 더하기 3의 n제곱이라고 얘기했어요. 얘 초항이 뭐예요? (2분의 x 더하기 3이에요) 공비는 뭐예요? 똑같이 2분의 x 더하기 3이에요. 괜찮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렴 조건은 일단 공비가 말이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된다. 1과 같으면 안 되죠. 그리고 또는 초항이 0인 건데 그건 여기서 안 따져도 되죠. 왜냐면 이런 범위에 있으면 얘가 0인 경우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는 따질 필요가 없겠네. 그죠? 초항과 공비가 같은 이런 경우에 괜찮으세요? 이 따지면 되죠. 셋 모두에게 3을 빼면 마이너스 4 2분의 x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셋 모두에게 2를 곱하면 마이너스 8보다 크고 마이너스 4보다 작다가 바로 수렴하기 위한 x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보시면 x 더하기 x 곱하기 1 마이너스 x 더하기 x 곱하기 1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럼 얘는 초항과 공비가 따로 있군요. 여기서의 초항은 뭔가요? x입니다. 그리고 공비는 뭔가요? 1 마이너스 x죠. 그래서 자, 수렴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처음에 이 공비가 1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x 범위 구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초항인 x가 0이 돼버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얘 또는 얘. 그러니까 이것 말고 얘는 추가로 존재하는 답이 되는 거죠. 괜찮으세요? 셋 모두에게 1 빼면 마이너스 2, 여기는 마이너스 x, 여기는 0 됐습니다. 셋 모두에게 마이너스 곱하면 여기는 x, 2, 0 됐는데 곱한 게 마이너스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됐겠죠. 이게 하나 있고 여기 0이 하나 또 추가됐네요. 여기서는 0을 포함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x는 0보단 크거나 같고 2보단 작다라고 답이 나오게 되겠군요.